이쁘다고? 그래, 내가 학교 공부는 잘해낼 자신이 있어. 하지만 나는 공부만 했지 특별활동 같은 게 없단 말이야. 미국 대학들은 이런 특별활동도 보고 학생을 뽑는다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분 어디 안 계신가요? 비켜. 자, 여러분, 특별활동은 수도 많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활동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특별활동은 얼마만큼 비중이 있냐고? 비중이 크지. 이게 전체 원서에서 후보자를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쳤을 때는 그래도 제일 비중이 큰 건 아마 성적, 뭐 시험 성적 이런 공부의 전공, 대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전공과 내가 고등학교에 3년 반 동안 12학년까지 해왔던 그 아카데믹한 부분이 제일 비중은 크겠지만 그게 50%도 못 넘어가고, 특별활동은 어떤 영역이라고 보면은 후보자의 인성,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능력까지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자, 이거와 추천서를 비치면 이 사람의 인품과 성격과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가 해석이 두 개가 갖다 붙이면 다 될 정도로 특별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팀 스포츠를 했냐, 아니면 팀 오케스트라를 했냐, 아니면 혼자 솔로로 하는 무언가들만 했냐, 아니면 학교 내의 것만 했냐, 학교 내의 건 한 개도 안 하고 학교 밖의 것만 했냐. 자, 이건 좀 빌리브브 하지 못하다는 거가, 학교 외부에서 한 것들은 사실 했다라고 원서에 쓰니 일단 믿기는 믿지만 사실 검증 단계를 이렇게 다 거쳐가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려면 무조건 학교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1순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냥 100%에서 원서에서 후보자를 가치를 따질 때 영역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한 20% 안팎으로는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특별활동이 그래서 하나도 없으면 나머지 성적과 모든 게 우수해도 100점 만점에서 나는 후보자감으로는 80점, 최고를 나머지를 달려도 80점까지밖에 못 간다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별활동이 주요할까, 나하고 잘 맞을까, 아니면 대학 갈 때 유리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봉사가 될지 운동이 될지 음악이 될지 미술이 될지,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로보틱스가 될지 트래디셔널하게 MUN이 될지 디베이트가 될지, 어떤 뭐 이외에도 많지만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은 내가 할 만한 거를 하자는 게 기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도 싫은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 말고 적성에 맞고 재능에 맞고 관심사가 있고, 예를 들어 대학교 가서 공부할 전공하고 뭐가 관련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는데 그냥 재밌다든지,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9학년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활동을 하냐에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9학년부터 흐지부지 하지만 작지만 쭉 한 게 중요하냐, 오래 한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세게 해서 질이 좋은 게 중요하냐인데, 솔직히 질이라는 게 이 분야에서는 조금 사람들마다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 게, 질이 좋은 액티비티와 양이 많은 액티비티가 이게 질과 양이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고등학교 특별활동을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질이 좋은 것은, 예를 들어 운동은 내가 운동을 해서 캡틴까지 됐다, 뭐 아니면 MVP 상을 받았다, 우리 팀이 뭐 얼스테이트를 했다, 뭐 챔피언십을 이겼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특별활동의 질까지 좋은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MVP는 한두 명일 거고, 매년마다 그 팀의 캡틴도 한두 명일 거고, 그럼 팀이 전체가 한 20명이 있는데 그러면 못 들어간 애들은 다 대학교 못 가냐, 그럼 평가를 못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은 좋지만 결과물이 있으니, 그게 없어도 무조건 톱급의 수준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점수로 또 비교하면 이상하지만 축구를 쭉 했어. 그래서 그냥 팀에 있었으면 A 학점이다.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까지 다 했으면. 그런데 거기를 하다가 캡틴이 됐거나 MVP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A 플러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A 플러스랑 A랑 뭔 차이냐? 어쨌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테니,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추천합니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나 관심사가 있으면은 꾸준히 쭉 해봐라. 결국에는 뭐 무슨 자리를 못 따도 상관없이 좋은 거니까, 내 성격과 잘 맞으니까 쭉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별활동에서는, 자,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알지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 뭐 내가 잘하지도 못해. 자꾸 다른 애들하고 뭐 디베이트 나가보니까 나 말주변도 없는 것 같고, 운동을 해보니까 나는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못 이기는 것 같고, 이게 자신감 결여, 실망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려운 게 오면 포기하죠. 대학교에서는 이거를 집요하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
역경과 챌린지가 왔을 때 너는 포기를 쉽게 하는 습관이냐, 액티비티에서 몇 년을 했는지, 어떤 스타일을 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니까. 아니면 다 잘하지는 못했겠지 얘가. 하지만 그걸 꾸준히 했느냐, 연결해서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품을 추측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서에도 그게 또 언급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특별활동에서 봉사 얘기들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봉사가 다른 특별활동과는 조금 상관없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유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UC 원서 같은 경우를 딱 열어놓고 보시면 액티비티 리스트는 5개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리스트를 5개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페이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런티어를 하나도 안 했으면 이게 애플리케이션에 넘어가다 한 페이지가 완전히 그냥 백지가 나가게 생겼으니 봉사를 5개 종류나 해야 되나 뭘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UC의 특징이고, 카먼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그냥 봉사활동까지 다 합쳐서 특별활동을 10개를 나열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음악, 스포츠 이런 게만 한 7개, 8개, 그리고 봉사가 2개 이렇게 들어가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수 맞추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어떻게 말하면 유행이 지난 봉사활동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봉사활동은 상당히 파워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내 지역사회, 그리고 내 학교와 내가 소속돼 있는 이 소사이티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서 봉사와 예를 들어 내 재능 기부라든지 뭐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같이 쉐어를 하는 거라든가 요즘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니까 있으면은 무조건 플러스인데, 굳이 그게 관심이 없는데도 그거를 굳이 나서서 억지로 시간 채우기를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고 하면서. 그래서 그걸 빼고 그 시간에 그냥 나가 놀던지 뭐 딴 걸 하든지 아니면 스터디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의 클럽을 만들면 도움이 되나요? 클럽 뭘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사실 클럽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만들면 이게 뭐가 그렇게 유니크하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특별성이 없어질 텐데, 개 중에 10명 중에 20명 중에 한두 명이 만들긴 만드는데, 자, 이들의 프로필을 솔직히 열어놓고 보시면은 기본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활동이 아까 원서에서 10칸이 들어가는데 10칸의 기본 다른 것들의 중요한 액티비티를 다 채우고, 그러고 9번째로 10번째로 내가 새로 어떤 거를 설립을 해서 클럽을 만든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평생 9학년부터 액티비티를 내가 하나도 안 했어. 뭐 애들하고 노는 것도 싫고 뭐 선생님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고 그냥 3시 반에 학교 끝나면 집에 기숙사에 가가지고 그냥 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갑자기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뭐 11학년 때 학교에 나서가지고 클럽을 하나 만들 테니 뭐 니들 모여서 내 클럽에 들어와라 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려면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면 학교 선생님 2명이 와서 그 지도교사처럼 데지네이트 돼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만든 설립자가 있어야, 학생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멤버가 몇 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식적인 스쿨 액티비티 클럽으로 그거를 이제 뭐 학교 브로셔에도 넣는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화 시켜줘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액티비티들을, 이 후보자가 한 액티비티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이냐도 솔직히 비중을 두고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만들었어요. 대학교 원서 쓰기 직전에 한 달 전에. 이게 무슨 스케일이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스케일 없이 그냥 만들었다고만 쓰는 거는 솔직히 글로는 쓰기는 썼으나 이니시에이티브는 좋으나 비중과 무게 면에서 쭉 오래 해왔던, 그리고 트래디셔널하게 해왔던, 그리고 나 혼자 뭐라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왔던 것보다는 이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기본은 액티비티가 있기는 있고 할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에서 없는 게 있는데 내가 오퍼할 수 있는 게, 나만이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에다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뭘 하고 막 다 있는데 우리 학교가 뭐 하나 없는 거 굳이 막 털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만들어 봤자 대학교 갈 때 고생만 하고 크게 임팩트가 없을 수 있으니 괜히 무리수를 두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활동을 하고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저녁 8시에 집에 온다. 스포츠 프랙티스나 스포츠 게임이 있는 날은 끝나고 오면 한 저녁 8시에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하고 가방 풀고 뭐 좀 씻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 한 밤 9시. 9시부터 하다 보면 이제 또 운동하고 왔으니까 몸이 고되니까는 피곤하지. 그러면 몇 시쯤에 자? 그러면 내일 숙제 안 했고. 이게 반복이 되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학생의 고민은 이것을 뺄까? 이게 음악 악기를 하는 오케스트라도 될 수도 있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멀리 원정 경기를 가서 뛰는 경우도 있고, 프랙티스가 계속 있어야 되는 시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굳이 뺄까가 요즘 많이 고민이신데, 제 경험과 우리 학생들을 볼 때는
대학교 수준의 대학교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눈높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시간 관리 능력이 그 액티비티와 저녁 8시에 예를 들어 와서 하는 그 하루에 24시간 관리가 안 되는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학교면 여기 있는 대학교, 여기 있는 대학교 수준대로 여기 있는 제일 꼭대기 세계 랭킹 넘버 1이라고 하면, 이 대학교에서는 야, 너 그 정도 시간 관리 능력이면 우리 대학교로 와도 1학년 수업을 못 쫓아갈 확률이 높겠다 라는 해석 자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쳐보면 다 나오는 사실이지만,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기는 있는 게,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성적이 높게 나온다라는 과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놀 시간이 너무 많거나 내가 쉴 시간이 많거나 하면 시간 관리가 더 로스돼서 흩어져 나가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딱 짜임새 있게끔 내가 꽤 바쁘게 착착착착착착 흘러나갈 수 있을 때 잡생각도 안 들고 다른 이상한 일도 안 해서 일도 딱 알차게 하고 공부할 때 하고 잘 때 딱 정시간 알맞춤 자고, 안 그러면은 막 어떤 날은 막 10시간도 자고 어떤 날은 3, 4시간밖에 못 자고, 이건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습관인 거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고난이도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학점도 잘 나왔냐, 그런데 잘 나오면서 특별활동을 한 개도 안 했는 후보자가 있으면, 야, 그건 아무나 하겠다. 솔직히 고등학교 수업 열심히 하면은 이 정도는 나오지. 그럼 반대로 성적은 막 다 C도 있고 F도 있고 막 후지부지한데 액티비티가 많아. 그럼 얘는 인성은 좋겠고 으쌰으쌰 할 것 같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친하고 친구들하고도 다 좋은 것 같은데, 얘는 좀 이해 능력이, 학문에 대한 이해 능력이 딸리는데 얘를 뽑을까? 이게 어차피 다 한쪽이 문제가 생기는 후보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걔 중에 우리 또 옆집에 사는 누구는 성적이 A가 나오는데 이 특별활동을 알차게 매 시즌마다 다 운영해서 2개 다 들고 있는 놈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똑같이 24시간 주 7일밖에 없는데 나랑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AP 레벨 수업, 뭐 IB 레벨, 하이 레벨 수업 똑같이 수강을 하는데 쟤는 어떻게 하냐면, 걔가 대학을 잘 가고 나는 못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요령만 찾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앞전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특별활동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 관심 분야를 선택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야 이게 스트레스가 빠져나갈 그 휴식의 시간이 되니까, 친구들하고 뭐 만나서 수다라도 떨든, 아니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을 하면서 재미가 있어 스트레스가 풀리든, 뭐 디베이트 토론을 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팀끼리 같이 자료를 모으고 연습을 하고 하는 데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든, 이거는 솔직히 사지선다 시험 보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는 성적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이런 스트레스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액티비티를 애초에 선정을 좀 하면, 그러면 학기 중에서 운영을 하기도 훨씬 유리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거다라는 가설은, 이거는 누구나 그냥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활동의 시간을 줄여도 성적이 현저하게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믿고, 2개를 다 붙들고 우리는 욕심을 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11학년인데 특별활동이 한 게 너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방법이 없겠어. 이거는 여러분들 11학년이 끝났다 치고 특별활동을 내가 9학년부터 한 개도 안 했다. 이거는 진짜 X인데? 이럴 수는 없어요. 제대로 된 사립고등학교, 뭐 공립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체계가 있는 학교 다녔다면 특별활동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하나도 제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무슨 여기 과목도 아니고 뭐 하는데요, 여기는. 이 특별활동을 한 개도 안 할 확률인데, 안 했다라는 것은 또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 사람은, 그리고 고등학교의 그 학교 프로파일이 대학교에 전달이 되면 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활동과 뭐 이런 액티비티 리스트가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대학교에서 볼 때 이만큼이 있는데, 뭐 심지어 몇 개 없다 쳐도 얘는 왜 한 개도 안 했냐. 그만큼 지역사회, 네가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참여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뭐 귀찮아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학에 와도 저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겠구나 라고 간주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도 나는 뭐 이런 클럽도 가입을 해서 으쌰으쌰 할 거고, 이런 리더십도 발휘를 하면서 사람들을 포용을 할 거고, 이런 봉사도 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기부도 할 거고, 재능 기부도 할 거고, 뭐 육체적으로 봉사도 할 거고, 모든 이런 활동을 할 것 같은 인물이다 하면은 좀 가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서 평가에서. 그런데 하나도 없으면
도대체 이 사람은 해석을 할 증거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해석을 마이너스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해야 됩니다. 기본만 해도 원서를 쓸 때 채워지기도 하지만 기본만 해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하나도 없다라는 프로필이 되기는 힘드니까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냥 한 시즌에 어떤 스타일의 특별활동이 됐든 하나씩은 해보자 라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대학은 수상 경력이 좋으면 대학 가기 유리하냐? 맞죠. 수상 경력이 있으면 100% 유리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어워드냐부터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제일 가치가 있는 거는 우리 학교 내에서 하는 어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에서 했던 어떤 특별활동 클럽들의 스포츠면 스포츠고 미술이면 미술이고 음악이면 음악이고 우리 학교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들에 내가 뭔가 수상한 얘기를 이게 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대표로 출전을 해서 무슨 수학 경시대회라든지 무슨 뭐 언어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 대표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 디비전에서 또 뭐를 했다. 이것도 학교에서 대표로 나간 거니까 학교 안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것도 최고. 그런데 학교와 연관성이 없는 수상 내역도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우리 원서를 쓰다 보면은 그냥 이 외에 학교와 상관없이 어디에 나가서 혼자 어디에서 주최하는 뭐를 해서 받았다는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대학교들이 솔직히 미국 내에 있는 것들도 이들도 다 완전히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이 대회들이. 그런데 이름만 보고 근사해 보인다 라고 해서 후보자에다가 점수를 주거나 뽑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데 외부 수상 경력들은 그래서 인정되는 바가 조금 약할 수는 있다라는 걸 알고 외부 걸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외부 걸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냐? 아니죠. 외부에서 막 우리 학교 밖에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내가 펜싱을 해. 근데 펜싱이 우리 학교 스포츠에 없어요. 근데 나는 꾸준히 해왔고 그거를 뭐 여름방학마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수준이 좀 돼. 그러면은 그걸 계속 해도 되죠. 좋죠. 그리고 쓰긴 써야지.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없기 때문에 최고급은 아니라도 없으니까 내가 혼자 추진을 하고 했다라는 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괜찮다라는 면이. 그래서 이 특별활동도 혼자 할 거, 학교 내에서 할 거에서 이 성질을 좀 비교를 해서 시간 투자와 기회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막 그냥 이렇게 남발을 하고 학교 걸 하나도 안 해. 이거 대학교 잘 못 갑니다. 근데 무난한 거는 제일 편안한 답은 그러면 학교 거 할 만큼 하고 학교에서 없는 분야들은 내가 혼자 단독으로 좀 진행을 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앤디쌤은 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활동하셨어요? 클럽 활동도 하셨나? 운동도 하셨어요? 곰이 말을 하네. 야, 나는 대학교 때 에세이도 안 내고 특별활동 안 내고 원서도 안 냈어.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입학됐어. 사진 보여줄까? 이쁘다고 대학교에서 사진 보고 뽑아줬어. 안 믿겨?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특별할 걸